짧은 시간 안에 적은 돈으로 내 방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으이그.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라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4 세상을 향한 목소리, 그 속에 있는 소단원 1 비교하며 읽기, 그 안에 있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논설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공략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요거 이전에 같은 어떤 야간 조명에 관련된 다른 입장을 띈 글이 있잖아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라는 글을 이전에 공략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작년 11월 달이었나? 그랬어요. 지금으로 보면 한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어떤 시간인데 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의 댓글이 선생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0일 뒤에 시험인데 2편 안 나오나요? 저 지금까지 쌤이 만드신 영상 보고 계속 90점대 유지해 왔는데 안 나와서 너무 불안해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죠. 선생님에 대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공부하지라는 요 마지막 말에서 상당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치 역시 국어과이기 때문에 문장을 다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연휴잖아요. 대체 공휴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간절한 이런 학생을 또 두고 그냥 편하게 쉴 수는 없죠. 그래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 또 이게 한번 쓱 공략하려고 연구를 좀 해본 결과 그렇게 막 길게 설명할 부분이 딱히 없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핵바 버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174페이지에는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신다면 이 지문을 전체를 가지고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분명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지문 일부분만 뜯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일부분만 뜯어와서 가지문, 나지문을 가지고 이 둘의 입장을 어떤 차이점, 입장의 차이점을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분명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지문을 전체 쓰기에는 정말로 이 지문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그 논설문 두 가지 야간 조명을 활용한 공통 주제를 활용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이 두 가지의 글을 봤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겠냐면 가장 극명한 자신의 입장, 이 글쓴이들의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로 간의 글이 입장이 다르잖아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 두 개의 글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잘 좀 집중해서 본다면 문제를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친구 누군지는 가렸는데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전에 그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라는 글 아직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 또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 줄 테니 이거를 보고 오는 게 순서겠죠. 당연히. 아니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보러 들어올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언급했던 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논설문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측하며 읽기도 좀 약간 힘줘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해서 너무라는 이 부사가 이 야간 조명에 대한 좀 부정적 입장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좀 살짝 언지를 줬었던 것 같고요. 기억납니까? 근데 이 제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부분에서 요 아름답다라는 부분에서 이 야간 조명에 대해서 앞서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그런 글은 야간 조명이 문제가 있다. 좀 특히나 자연과 같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였던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밤이 아름다운 도시, 밤이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제목만 읽어도 역시 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상당히 야간 조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띄고 있구나라는 걸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가능한 부분일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설문에 대한 설명은 아까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작년에 그래서 그 강의를 보고 이 강의를 보길 바랍니다.
다시 또 논설문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 글이 논설문이기 때문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 부분을 서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의 내용은 굳이 읽을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도시의 야간 조명이 주는 매력이라고 자습서에 써있는데 선생님은 뭐 나름대로 요약을 한 건 낮과는 다른 야간 도시의 변신 뭐 이렇게 요약을 했었는데 자습서에 써있는 대로 그냥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서론, 본론 들어가죠. 자, 밤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도시들이 있다. 이것도 쭉 뭐 그냥 읽으세요. 네, 쭉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 그 다음에 베트남 호이안은 아름다운 빛의 연출로 유명한 도시들이다 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예측하며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야간의 조명으로 유명한 나라들, 도시들을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두 번째 체코 프라하, 세 번째 베트남 호이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먼저 얘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는 어떤지 얘기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호이안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이 순서대로 지금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이쯤 되면 선생님 강의 계속 꾸준히 들어왔던 친구들이라면 다 알겠죠. 그래서 쭉 그냥 뭐 야경의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어요 진짜로.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달락 보면요, 도시의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야간 경관은 조명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해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러면 도시의 경관, 일반적인 어떤 도시의 경관 주야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도시의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떻게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라는 뭐랄까요, 문제점까지는 아닌데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데, 하지만 이것과 달리 이 야간 경관, 그러니까 딱 뭐만 따지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낮 주야라고 아까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딱 밤의 경관만 따져봤을 때 야간 경관은 조명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요거 여기 밑줄 칠게요. 짧은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해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요게 좀 구별되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도시의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지만 딱 밤 시간대에 어두워졌을 때 그 도시의 경관을 꾸미는 데는 아주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뭐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항상 표로 간단하게 뭐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도시경관, 주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실 여기서의 도시경관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뭐, 나무를 꾸민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면은 건물 자체를 조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아마 나무 옮겨 심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야간 경관은 기존에 설치된 어떤 건물이라든지 나무에다가 그냥 그 조명만 탁탁탁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이 들겠죠. 사실 이 부분에 생략된 부분이겠지만은 예산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요것과 요것은 상당히 상반이 되는 내용인 것이죠. 얘도 그렇죠. 짧은 기간이냐, 오랜 세월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얻기까지 도시경관은 오랜 세월과 많은 예산이 들지만, 자, 야간경관은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이 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따라서 야간경관 조명은 도시의 관광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야간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이다. 1989년 당선된 미셸 느와르 시장은 선거 공약대로 5년간 매년 시 재정의 5%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150개 건물과 다리에 조명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커다란 조명 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다까지. 거기 표시한 이유는 그냥 큰 이유 없습니다.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예시는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야간의 조명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어떤 도시를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일 텐데, 그것의 어떤 모범 사례, 예를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외국의 어떤 선진국들의 어떤 모범 사례를 가져와서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아, 그래, 야간 조명이 지금 이렇게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꼭 그래야만 하겠구나라고 마음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득은 뭐다?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을 바꾸게끔 만드는데 이 예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누구의 예? 프랑스 리옹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라는 글에서는 상당히 특징적이었던 게 수치를 잘 활용했었어요. 기억납니까? 몇 년도에 몇 퍼센트에 뭐 이런 수치들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뭐 수치가 가끔 등장합니다. 1989년도에 당선됐던 미셸 느와르 사장, 느와르 시장, 자꾸 사장이라고 하지. 근데 공약대로 5년간에 걸쳐서 매년 시 재정의 5%를 아주 정확한 수치를 갖다 제시하고 있죠. 자, 그걸 투자해서 몇 개 건물, 150개 건물, 꽤나 많은 건물이 아니라 150개 건물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함으로 해서, 그래서 무엇이 늘어났다?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통해서 설득력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수치를 활용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해봅니다. 됐죠? 그 다음, 결국 이러한 1년의 대대적인 계획을 통해서 미셸 느와르 시장의 바람대로 결국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야간 조명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건 바로 이거죠.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또한 조명을 무조건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려한 거 경계하는 것이죠. 그죠? 자, 요런 색채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이 밝게 한다면 테마파크 같다. 때문에 산만한 경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바가 나오죠. 네, 연출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조명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인공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바로 이 부분이죠.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이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이 갖춰야 될 요건 1번, 그 다음에 야간 조명이 갖춰야 될 요건 2번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요건이라고 써있겠지만은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장일 수도 있어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야간 조명의 어떤 철학을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실하게 자신의 어떤 주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도 야간 조명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게 주장입니다. 주장. 예, 우리나라도 어떤 다른 나라의 사례들, 부다페스트든 리옹이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결국 앞서 했었던 내용의 종합, 자신의 주장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빛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서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각각의 장소적 특성과 연계한 빛의 적용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모두 주장입니다. 주장. 알겠죠? 결국 주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타당한 근거는 뭐가 되나요? 근거는 앞서 얘기했던 다른 나라들의 예시가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러한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지금 내 주장은 이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야간 조명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야간 조명을 통해서 관광 도시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재 정리,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갈래가 지금 여기 미래엔 자습서에는 써있지가 않아요. 굳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갈래는 어쨌든 논설명이죠. 성격은 설득적이고 예시적이다. 예시적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긴 한데 결국엔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도시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이기 때문에 예시적이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제, 야간 조명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이 주장이고, 특징, 밤이 아름다운 도시의 사례를 제시함으로 해서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는가 동시에 이 사람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어떤 근거, 좀 튼튼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의 마련을 예를 통해서 마련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는다면 뭐 뒷부분에 있는 이해와 탐구에 있는 부분, 시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활동 부분 이런 거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 답은 못하고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